자, 대표 유형 61번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수직선에서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 A를 나타내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B만큼 떨어진 수라고 한다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 즉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 왼쪽으로 B만큼 떨어진 수라고 하면 A를 기준으로 왼쪽, 즉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수직선에서 점 A가 나타내는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요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2분의 9를 간 게 얘예요.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될까요? 자, 따라서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9를 간 게 B예요. 되죠? 그럼 얘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B라는 건 1은 2분의 2고요. 얘를 뺍니다. 뭐를? 플러스 2분의 9를. 그러면 2분의 2, 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분의 9, 그리고 더해주죠.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차 2분의 7. 맞습니까? 부호는 얘를 따라가네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2분의 7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분의 11만큼 간 게 A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7, 오른쪽으로 4분의 11. 됩니까? 따라서 얘도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4 플러스 4분의 11. 또 부호가 다르죠? 따라서 절대값의 차 4분의 3. 부호는 얘를 따라가야죠. 절대값이 큰 놈.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 얘가 바로 A가 나타나는 수였다. 답은 2번이죠. 될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 이렇게 두 개를 볼 거예요. 자, 먼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여서 계산을 해준대요. 부호가 같을 때는. 될까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얘 플러스고 얘 플러스인 두 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둘의 부호가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절대값의 곱 10, 2 곱하기 5니까요. 그쵸? 그리고 부호는 양의 부호를 가져와야겠죠. 플러스. 부호 같으니까요. 될까요?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부호가 어때요? 같죠? 그럼 일단 절대값의 곱을 구해서 2 곱하기 5니까 10입니다. 그리고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양의 부호 플러스를 가져오면 돼요. 될까요? 따라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번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을 볼 거예요. 자,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이번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해준대요.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지금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둘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일단 절대값의 곱 2와 5를 곱해서 10.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음의 부호 마이너스. 됩니까?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둘의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일단 절대값의 곱 2랑 5의 곱이니까 10. 그리고 부호가 다르니까 음의 부호 가져와서 마이너스.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따라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을 할 때는 플러스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을 할 때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와주더라.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다음 중 계산한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1번은 둘 다 마이너스로 부호가 같아요. 그럼 일단 절대값에 곱을 해주고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따라서 6이 나와줍니다. 자, 마찬가지 2번도 지금 둘 다 마이너스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 절대값의 곱에다가 플러스를 따라옵니다. 따라서 얘도 6이죠. 그럼 문제에서는 답이 6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1번하고 2번 이미 6이니까요. 자, 다음 3번도 보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얘네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아요. 따라서 절대값의 곱 부호는 플러스. 따라서 얘 약분하면 3, 약분하면 2니까 얘도 6입니다. 2 곱하기 3. 그 다음 4번. 얘도 부호가 같아요. 그럼 절대값의 곱 8 곱하기 4분의 3. 부호는 플러스. 따라서 약분하면 3이 6. 됐죠? 자, 라스트 5번. 자, 5번은 먼저 마이너스 7분의 3하고 마이너스 8분의 21을 먼저 곱해보도록 할게요. 될까요? 자, 그럼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의 곱. 부호는 플러스죠.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3분의 4를 곱한대요. 자, 그럼 얘 약분해 주시면 3이죠. 맞아요. 그럼 8분의 9가 될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둘의 부호가 이제 같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의 곱에다가 부호는 플러스를 따라가겠죠. 자, 그럼 약분해서 얘는 2고 약분하면 3. 따라서 얘는 2분의 3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6인데 5번만 2분의 3이더라.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곱셈의 계산 법칙이 나옵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에서 우리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세수 ABC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아요. 그 다음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즉 A와 B를 먼저 곱한 다음 C를 곱하나 B랑 C를 먼저 곱한 다음 A를 곱하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떤 값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자, 그럼 방금 전 문제에서 내가 얘를 앞에부터 계산을 했잖아요. 다시 나는 얘를 뒤에부터 계산해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예제 문제 1번부터 자,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4 둘의 부호가 어떻죠? 다르죠? 그럼 절대값의 곱에다가 12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 마찬가지 얘 둘의 부호도 달라요. 그럼 절대값의 곱 4 곱하기 3, 12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를 따라갑니다. 즉 얘네 둘은 일치하죠. 이 얘기는 두 수의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결과는 같다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먼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한대요. 그러면 얘 먼저 계산하면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의 곱 2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의 부호는 같죠? 그럼 절대값의 곱에 6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플러스 6이 나와요.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둘의 부호 달라요. 마이너스고요. 절대값의 곱은 6이죠. 됩니까? 그럼 이제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아요. 절대값의 곱 6에다가 플러스를 따라옵니다. 따라서 얘도 플러스 6. 즉 일치합니다. 이 얘기는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해도 결과는 같다는 얘기죠. 될까요?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요. 다음 계산 과정에서 기억, 니은에 이용된 계산 법칙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억을 거치면서 이 마이너스 4분의 9랑 마이너스 5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기억이 곱셈의 교환 법칙이죠. 될까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니은 계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얘 먼저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한다고 했죠. 앞에 걸 먼저 곱한 다음 뒤에 걸 곱해도 되지만
뒤에 걸 먼저 곱한 다음 앞에 걸 곱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뭐에 의해서? 곱셈의 결합법칙.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